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문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래요. 양수인 근을 가진대요. 줄여서 양근이래요. 문제 풀어래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일단 실근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아, 이 문제가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일단 먼저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근의 부호 문제는 판별식하고 합하고 곱이 어떻게 되는지만 조사하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근이 양근이래요.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잖아. 선생님, 그럼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얘기하고 있어요. 양수라며요. 자, 우리 2i가 있고 3i가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커? 3i가 더 커. 아니야, 얘들아. i가 붙은 거는 대소 비교를 하지 않아. 왜냐면 수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든 수기 때문에 대소 비교하지 않아. 알겠지? 2i랑 0이랑 비교해봐. 누가 더 커? 2i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누가 더 커? 몰라. 몰라가 정답이야. 다시. 그러면 양수다, 음수다, 0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허근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럼 실근이 나와야 되고, 그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서로 다른 거, 같다든 서로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수여야 되겠죠. 왜? 양수인 거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양수인 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수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만 보니까 너 이거 느낌 안 오죠? 그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226쪽에 필수 24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요번에 실수를 많이 했니? 재민아? 실수 몇 개 했어? 한 개만 했어? 두 개 했어? 세 개 했어? 몇 개 했어? 다 실수한 거야? 자, 이 새끼, 아이고, 씨. 자, 1번 문제가,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양근이래요. K값 구해보래요. 이때 이 두 근이 서로 같다, 다르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판별식, 짝수네, 마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근의 합도 둘 다 양근이니까 양수이면 해주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요 세 개만 찾아가지고 공통 부분 찾아주면 이 문제 K값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한번 풀어보죠. 짝수니까 2로 나눈 거 K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붙어 있어도 어차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마이너스 붙다 안 붙나? 똑같죠?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C는 얘입니다. 두 분의 합은요. 두 분의 합공식 뭐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건 아시죠? 두 분의 곱공식은 A분의 C입니다. 여기서 A는 얘고 B는 얘고 C는 얘가 되겠죠? 다시 두 분의 합공식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두 분의 곱은요? A분의 C입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쓸 거예요. 여러분들아, 2차 방정식은 모든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양수면 되겠고 두 분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얘가 나오겠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 풀고 얘 풀고 얘 풀어서 공통부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찾고 그냥 답만 적도록 할게요. 얘 풀게요. K제곱이 있고요. 2K-K니까 플러스 K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K는 누구보다 1과 마이너스 2가 있죠.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세요. 이때 얘는 X축이 아니라 K축입니다. X축 대신에 K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양변에 2로 약분 처리하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넘기면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개 다 풀었죠? 얘 풀고 얘 풀고 얘 풀었죠? 셋 다 만족하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찾게 되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우리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셋 다 공통인 부분. 그림을 잘 그리셨어야 돼요.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이 잘 안 떠오르면 그림을 다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시 얘를 하얀색이라 생각할 거고요. 얘를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너무 친절하다 진짜. 안 보일까봐 자꾸 색깔별로 해주는 거 봐. 미쳤다 진짜. 자, 요렇게 하얀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요. 이거예요. 이건 하얀색과 빨간색이잖아. 셋 다 공통해야 된다고요. 하얀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K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은데요가 최종적인 답인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쌤은요. 혹시나 해서 여기서 다 풀어놓고 뭔가 혼돈돼서 답 틀릴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쌤조차도.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결론. 요거만 세우면 되는 거 맞지? 존나 풀면 되지? 풀어서 공통부분 찾으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요것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문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다 쪼개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희도 대답할 수 있어. 판별식 합, 곱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너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 저 무슨 말이냐? 두근이 음근이래. 음수인 근이란 얘기야. 재민아,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D는 작다. 왜? 음수니까. 판별식은 뭘 판단하는 거야?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하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지? 다시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되지? 양수다, 음수다, 0이다. 셋 중에. 그래. 음수인 거 두 개 더 했다 이거야. 서로 같게 생겼는지 다르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음수인 거 두 개 더 했다 이거야. 곱은 어떻게 되지? 그래. 그럼 이런 식이 나올 거야. 또 풀게 되면 공통부분 찾아서 답 내면 돼. 이 얘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답이 안 나오던데요. 그럼 계산 실수인 거야. 쉽잖아. 그래서 애들이 쫄래쫄래 가져가. 쌤 모르겠는데요. 야, 이 문제 뭔데? 보통 가져온 애들은 몰라. 이 문제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요. 라고 몰라. 그래서 쌤이 뭐라고 하잖아? 실근의 부호 문제잖아, 이 새끼야. 아, 하고 가지고 들어가. 공부 그냥 한 중간 이상 정도 했는 애들이. 됐니?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한 애들은 실근의 부호 문제잖아. 아, 그거. 그래서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시 또 가지고 나와. 쌤, 근데 모르겠는데요. 야, 실근의 부호 어떻게 풀어? 대답을 못해. 아까 중간 이상 한 애들은 야, 실근의 부호 어떻게 풀어? 판별식 합 곱으로 푸는데요. 그럼 가지고 풀면 되잖아. 왜? 아까 다시 또 가지고 나온 새끼는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는 아는데 이 세 가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야, 이거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 풀잖아. 아, 예, 맞죠. 가지고 들어가서 문제 푸는 거야. 결론. 이 문제가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먼저 아시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알았으면 뭐로 해결한다?
이 세 가지로 해결한다까지도 세트로 기억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럼 물어보자. 얘는 같을 수 있을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한 개는 양수가 한 개는 음수래. 같을 수 있을까? 같을 수가 없죠. 또 미친놈들은 3과 마이너스 3 같잖아 이지랄하는데 어떻게 3과 마이너스 3이 같아? 같으려면 다 같아야지. 얘는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호가 다를 때는. 그런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요, 판별식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해주지 않아. 왜냐면 부호가 다른 놈을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도 해주지 않아. 결론 마지막, 부호가 다른 놈끼리 곱하게 되면 음수인데요. 요것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너 필수여제 24번 문제,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이 뭐였어? K 플러스 3이었잖아. 그치?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해서 답 찾아주면 그게 최종적인 답이라고. 됐나요?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판별식을 하면 틀리는가요? 이거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모르니까. 자, 이 3번 문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수인 근 쪽에다가 절대값 친 거가 있고 음수인 근 쪽에 절대값 친 게 있을 텐데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이딴 식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229쪽으로 한번 펴보시죠. 229쪽에 보시게 되면 스텝 2에 499번을 보시게 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요. 근데 쌤은 한글로 다 쓰기가 힘드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됐지?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쳐다볼까? 다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을 0보다 크다죠, 무조건. 그죠? 근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 해줄게요. 그다음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넘어갔었는데 왜? 모르니까 넘어갔었어.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양수 쪽에 절대값이 크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냐면 5 마이너스 2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두 근의 곱은 음수일 수밖에 없지. 이거 3개 아니지. 이거 2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럼 스텝 2에 있는 문제는 음근의 절대값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인데 해주나 안 해주나 답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두 근의 합은요 음수인 근이 쪽에 더 크대 절대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야.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죠. 두 근의 곱도 음수가 나올 것이고요. 자,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대. 이 문제는 너희 그 필수 24번 밑에 226쪽으로 와볼까요? 226쪽에 490번 문제를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군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어떻게 부호가 다를 때는요.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0이겠죠. 절대값이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떼버리고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오겠죠. 두 군의 곱은 음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요것만 해주면 답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재민아, 두 군의 합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고 두 군의 곱공식 뭐지? a분의 c지. 자, 그러면 거기에 490번 문제에 대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얘가 0이면 되고 이게 두 군의 합이잖아요. 그죠?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니까 저 뒤에 달린 거 그게 그냥 다이렉트로 음수면 되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서는 답이 A는 4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A-1에 A-5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해를 구하게 되면 A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얘랑 두 개 뭐 찾아야 돼? 공통부분 찾아야 돼.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어디? 4랑 마3인데요. 이렇게 될 거네요. 점을 찍어야 되겠죠? 얘들 두 개 공통부분은 4죠. 그럼 정답은 A는 4겠네요. 이게 정직인 답이에요. 됐죠? 뒤에 푸는 건 너희가 풀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이게 실근의 부호 푸는 문제야. 실근의 부호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판별식 합 곱으로 푼다고요. 그래서 필수 24번 실근의 부호 문제에다가 또 요렇게 찍찍찍 해놓고 3개 딱 적어 놓으세요. 실근의 부호 문제는 어떻게 푼다? 요 3가지로 푼다. 됐나요? 혹시 앞에 다 있나? 자, 224쪽에 보시게 되면 위에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 두 군이 양근일 때,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군이 부호 다를 때 3번까지 그대로 있지, 그지? 4번, 5번, 6번이 없는데요가 아닙니다. 밑에 참고 한번 보세요. 참고도 좀 일단은 뭔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앞에 뭘 좀 체크해놓으세요. 참고, 부호가 다를 때 지금 절대값이 같을 때도 있고 양근이 클 때도 있고 음근이 클 때도 있지, 그지? 그거 여기 다 적어놓은 게 그 밑에 참고까지 다 적어놨다 이거야. 6가지를 다 아셔야 된다고. 3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6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체크를 해놓으시라고요. 공부할 때 거기까지도 자동으로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 푼다 이렇게 쭉 적혀져 있죠, 그죠? 됐습니다. 다 적혀져 있는 내용이죠, 그죠? 지웁니다. 자, 지우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아, 문제 풀기 전에, 좀 이따가 문제 풀기 전에, 외울 건 좀 외워놓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실근의 위치 문제를 좀 풀 건데, 얘는요,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뭐랑 똑같냐면 X절편과 똑같잖아. 얘들아 X절편 구해봐 라고 하면 Y에 0 집어넣잖아. Y에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 쭉 나오잖아. 2차 방정식 나왔다고 무조건 그게 다 X절편이냐? 아니잖아. 실수인 것만 X절편이잖아. 허수인 거는 X절편 아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실근의 위치 문제라는 얘기는 X절편의 위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실근의 위치 문제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판별식과 축과 대입으로 해결합니다. 이 축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2차 함수에서 나오는 축.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축과 대입을 한다? 2차 함수 식에다가 막 대입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어떻게 푼지를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실근의 부호 문제를 풀었잖아. 양수이다, 음수이다, 뭐 부호가 다르다. 그럼 실근의 위치 문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얘는 양수다, 음수다 보다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줘. 예를 들어서 숫자 1보다 실근이 더 크다, 더 오른쪽에 있다, 더 왼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줘. 됐지? 그래서 숫자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등등등 숫자를 준다고. 숫자. 알겠지? 구분하는 방법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이걸 해석하면 두 x절편이라 하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두 근이라고 해서 x절편이 무조건 두 개 나온 건 아니잖아. 그지? 서로 같은 두 근이면 x절편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모두도 그냥 빼버릴게. 더 헷갈릴 수도 있다. 두 근이 x절편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서로 같은 두 근인지 서로 다른 두 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x절편 두 개가 잡히겠고요. 서로 같은 두 근이면 x절편 하나로 잡히는 형태가 될 건데, 이런 x절편들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지? 돼요? 어렵나요?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 축이 있을 텐데 축이 있을 텐데 축은 누구보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식을 fx식이라고 둔다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재민아,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1을 집어넣으면? 양수. 이유 얘기할 수 있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즉 1, 뭐시기는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1이) 여기 있어. 1이 여기 있으면 이 함수의 입장에서 1, 여기 있겠지. 이해됐나? 얘는 음수야. 채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너 이해돼? 우리 요번에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했던 거 이해돼? 그래서 얘는 1,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개만 공통부분 찾아주면 됩니다. 두 근이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또 그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서로 같은 두 근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작다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그림 그렸고요. 이 그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만 뽑아내면 됩니다. 뭐와? 판별식과 축과 대입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축은요 1보다 왼쪽에 있죠. 여기가 축이 있을 텐데
축은 1보다 작은 데 있겠죠. 그 다음 채원아,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양수.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양수. 이 세 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자, 이런 케이스인데. 자, 한번 볼게요. 요거도 이제 이차함수 그림으로 그릴 건데, 여기서는 서로 같은 두 근이 되면 안 돼. 왜냐면, 두 근이 여기 있는데,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 1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고 서로 같은이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두 사이에 1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갑니다. 판별식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축을 얘기해 볼까요? 축을 얘기했을 때 축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축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채원아, 마지막으로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오케이, 알고 있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얘랑 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도 아까 어떤 느낌과 똑같냐면 우리 부호가 다를 때 문제가 판별식을 해줄 필요가 없었죠. 이 문제도 판별식을 해주나 안 해주나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네 번째, 두 근이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x절편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x절편 두 개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럼 판별식은요? 선생님, 서로 같은 두 근이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선생님, 축은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어딘가 축이 있을 텐데 축은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희우가 얘기해볼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 3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그렇지. 이 세 개만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도 문제로 한번 보죠. 너무 쌤이 자 추상적으로 개념만 적었거든요. 227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227번. 죄송합니다. 227번이 아니라 227쪽입니다. 자, 필수 25번을 볼 거고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맞나? 반대로 바뀌었네. 이거 맞지? 맞구나. 이것에 두 근이 1보다 클 때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문제는 일단은 실근의 위치 문제고, 실근의 위치 문제인 거 판단했으면 어떻게 풀어? 판별식과 축과 대입으로 푼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축은 어떻게 될까? 대입은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얘를 2차 함수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새끼는 위로 블록일까요? 아래로 블록일까요? 아래로 블록이고, 이때 이 두 근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을 해줘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때 이렇게 된 두 근들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은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1이 여기 있고 얘들이 더 크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림 다 그렸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요. 축은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축만 적었는데 이제 진짜로 축을 구해봅시다. 축 공식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a 나옵니다. 괜찮나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a 나오죠? 축이요. 누구보다 크면 돼? 1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F1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야. 이때 F1이라는 녀석은 이게 지금 통째로 fx식이란 얘기인 거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자.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 세 개만 때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판별식 때릴게. 얘가 짝수니까 4로 그러니까 4분의 d공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풀어주시면 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얘랑 얘 공통 부분은 얘는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세 개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A라는 녀석은 3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인데요.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답 푸는 거는 2차 불응식을 풀 줄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못 푸는 이유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문제인지 알았으면 뭐로 푸는지 이 판별식과 축 대입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다고. 선생님 저것만 하면 다 풀 수 있나요? 물론 저거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등등등 하려면 뭐로? 2차 함수, x절편의 위치, 즉 그림을 그려줘야지만 얘들이 판단이 쉽겠지. 그지? 1보다 크대. 두 x절편이 1보다 크대. 두 x절편이 1보다 오른쪽에 있대. 두 x절편이 1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림 항상 그리자잉. 알겠죠? 이거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227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1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거기 옆에다가 또 요거 딱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판별식, 축, 대입 이렇게 좀 적어 놓자. 그 세 가지로 해결을 한다고요. 그 다음 228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필수 26번인데요. 자, 2차 방식이 있대요. 일 번 문제.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이게 1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렸어요. 봐, 이 그림만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재민아,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림.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셋 중에 뭐야? 저 새끼 저거 진짜. 판별식은 뭘 판단한다고? x절편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이 자식아. 나 진짜. 판별식 뭐로 판단한다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봐. 다시 뭐라고? 처음부터. 뭐는 판별식은 판단하는 거야. 자,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교정기 끼고 왔구나. 이렇게 말 안 시킬게. 자, 그 다음에 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축이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애매합니다. 애매하는 거, 그래서 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것은 어디 있어요? 반드시 아래쪽에 있죠. 이 세 개의 공통 부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풀 수 있겠지, 시원아?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요. 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요. 근데 이 두 근이 서로 같은 두 근인지 다른 두 근인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축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겠고, 대입을 한 결과, 이때 이 함수에다 0을 대입한 결과 위에 있고 2를 대입한 과도 위에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풀어야 돼, 얘는. 네 개를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개념 체크할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외울 건 좀 잠깐 외웁시다, 얘들아. 실근의 보호 문제는 세 가지. 뭐로 해결한다? 그 다음 실근의 위치 문제는 어떤 류의 문제고, 이런 류의 문제는 세 가지로 해결한다. 머릿속에 좀 저장을 좀 시켜놓고 위에 필수 문제, 세 문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